2차 대전 때 미국의 전폭기, 폭격기가 작전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이 폭격기를 보강을 하자. 그러면 물자가 무한정이 된 것이 아니니까 한 부분을 우리가 보강하자. 자, 어느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강해야 할까요? 이 폭격기를 보호하고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냅니다. 1번, 이 가운데 부분이 공격도 많이 당하고 또 이 가운데 부분이 중요하니까 1번을 보강해야 된다. 2번, 양날개가 중요하니까 여기를 보완해야 된다. 3번, 뒷날개가 중요하다. 아니다. 4번, 여기가 중요하다. 자, 제가 5초 시간을 드리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1, 2, 3, 4 한번 표시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적극적으로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몇 번이다 하는 것을 한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어느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강을 해야 될까요? 순종이 저보다 낫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순종해야 우리 성도님도 순종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손가락을 딱 펼치고 이거 틀린다고 벌금 받고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역시 대전 수준이 높습니다. 네, 손 내려주시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왜 4번일까요?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 그림을 보면서 1번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죠. 1번, 당연히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강을 해야 되고, 그리고 2번, 날개도 중요합니다. 날개도 보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3번, 이 뒷날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강을 해야 합니다. 근데 4번, 이렇게 4번은 하나도 총알 흔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해주나요? 여기 4번은 한 발만 맞아도 비행기는 추락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엔진이 있기 때문에, 조종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이 4번은 한 발도 안 맞았으니까 4번은 괜찮겠다, 안전하다, 아닙니다. 다른 부분은 여러 발 맞아도 다른 부분들의 피해를 입어도 비행이 됩니다. 근데 4번은 한 발만 맞아도 추락해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어떤 것이 진리인가, 어떤 것이 사실인가를 확인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리더자로, 또 교회에, 또 이 시대의 리더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들은 무엇이 사실인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해법을 정확하게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세계 메타버스에 탑승을 하자. 자, 이 메타버스 이버스 아니고요. 이버스도 아니고 2000버스도 아닙니다. 자, 이 메타버스, 우리가 버스를 놓치면 좀 낭패하지만 다음 버스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타버스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 메타버스에는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자, 이 소울이라는 영화, 이 영화는 최초로 재택근무하면서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애니메이션 스토리를 씁니다. 그림을 그립니다. 음악을 입힙니다. 촬영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각자 집에 있으면서 스토리를 쓴 사람이 스토리를 써서 클라우드에 올리면 이걸 다운받아서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그것을 다운받아서 또 음악을 입히고, 이것이 2021년도 아카데미상 애니메이션상을 받았죠. 이 영화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린 물고기가 나이 많은 물고기에 묻습니다. 바다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딜레마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메타버스를 이미 만났고 메타버스 속에서 살고 있고 또 이 메타버스를 너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메타버스이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사이버월드 2011년도에 3,200만 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도토리를 묵을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화폐입니다. 이 도토리를 서로 나누고 또 자기 스캔을 깔고 또 BGM을 바꾸고, 이게 메타버스의 가상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버월드 우리가 많이 썼지만 이것이 이 메타버스인지 우리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I love school, 동창생 찾기. 이런 동창생을 이 I love school 통해서 찾습니다. 이것 또한 이 메타버스의 가상현실을 활용하는 기법이죠. 저는 1월달에, 2월달에 순천향대학교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가상공간에서 열었습니다. 예전에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입생들이 자기 아바타로 이 가상 공간에 들어와서 총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 뒤에 보이는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환영합니다. 여기 큰 게시판에서 총장님의 인사말이 나오고, 또 여러 내빈들의 축사가 나오고, 또 학생들은 자기 개성을 이 아바타를 통해 나타내면서 그렇게 신입생 환영회를 지냈죠. 역시 메타버스의 활용법입니다. 이거는 저희 교회 학생에게 너희들 얼굴을 애니메이션 주인공처럼 만들어줄 테니까 너희들 사진을 보내줘. 그래 아이들이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바꾸어가지고 카메라 어플을 활용해서 이 애니메이션 주인공처럼 올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 나도 해주세요. 목사님 나도 해주세요. 올려라. 그래가지고 이 학생도 예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목사님 우리는 안 되나요? 올리세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의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선생님은 그 제일 오른쪽 밑에 있는 이 그림을 자기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지금 4개월째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 바꾸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메타버스의 증강현실을 이용한 겁니다. 여러분 메타버스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이 카메라를 통하여서 이 약간 다양하게 기쁨을 주는 것도 메타버스의 증강현실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보일러라는 어플을 쓰면은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이 그림을 이렇게 사진의 그림처럼 만들어주는 이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OTT에서 영화가 끝나면 영화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끝나면 그리고 드라마 시간을 못 맞추면 혹은 드라마 시간에 손님이 오면 그 드라마는 못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OTT, 넷플릭스를 통하여서 이제 11월달에 들어오는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그 다음에 TV 이런 많은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마음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가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오징어 게임. 이 넷플릭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왜냐면 전 세계에서 이 넷플릭스가 각 나라의 말로 다 더빙하고 번역을 실시간으로 합니다. 만약에 넷플릭스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오징어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별 인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더빙하고 또 이것을 다른 나라 말로 자막을 달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넷플릭스의 전 세계적인 공급망이 없었다고 한다면 할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언제 어느 때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메타버스의 영역인 것이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주일학교 또 교회학교가 일어나는 것 역시 메타버스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작년 코로나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사재기 논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라인 쇼핑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온라인 쇼핑 이것 또한 메타버스의 거울 세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미 우리들은 이 메타버스를 충분히 쓰고 있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아가씨가 김레아, 중간이 로지, 왼쪽이 릴 니켈레. 가상인간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가상으로 만든 사람 모양의 모델입니다. 신한은행에 이 로지라는 여성이 나와서 막 이렇게 춤추고 이렇게 하니까 야, 저 모델 누구냐? 야, 정말 참신하다. 근데 사람이 아니라 가상인간입니다. 얼마 전 두 번째 22살 생일을 맞았습니다. 이 로지라는 이 가상인간은 22살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태어났고 올해는 두 번째 이 친구는 영원히 22살. 그렇게 광고주들에게 벌써 올해는 약 1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이 신한은행에서 이 광고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쇼킹을 받았죠. 야, 정말 사람과 이제는 틀린 것이 별로 없구나. 그리고 이 남자 정세진이라고 하는 이 가상인간, 여자만 가상인간이 있느냐? 아니다, 남자 가상인간도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미국에 있는 그 릴 니켈라라고 하는 이 가상인간은, 인플루언서로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팔로우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 수익이 약 132억 원. 사람이 아닌데, 이런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윌리엄 깁슨이라고 하는 에세이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는 이미 와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겁니다. 미래는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내가 그 미래를 살고 있는데 내가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내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 7월 8일 날 이 메타버스 교회 학교라는 책을 이 국민 출판사를 통해서 출간했습니다.
이 책이 8월달 한 달 동안 베스트셀러 1위를 달렸고요. 지금 4세가 출판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도움들을 얻고 있습니다. 이 갓피플이라고 하는 몰은 이 규장에서 만든 몰이기 때문에 이 규장 출판사 외에 책이 1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출판계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왜 이 책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이 책을 사람들이 또 읽게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거는 돈 많은 교회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엄청난 경비를 부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휴대폰만 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아주 강조한 메시지 이겁니다.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말려는 사람은 변명을 찾는다. 여러분, 코로나 시국입니다. 아이를 만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시국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못 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게 할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찾아가지고 이거를 한번 시도해보고 이것이 효과가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다른 수련회도 그리고 온라인으로 글로벌 캠프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이 책에 담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도전을 주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에게 또 이렇게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메타버스.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도 하고 많은 채널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동영상을 통하여서 강의를 통해서 담게 됩니다. 근데 저의 관심은,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교회에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냥 이런 세상이 온다, 이런 기술이 있다, 그냥 지적인 유의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 교회 현장에, 우리 교회 교육 현장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의 뜻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우주,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다. 메타라는 단어와 유니버스가 합쳐진 말이 바로 이 메타버스입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공간, 현실과는 또 다른 세상을 메타버스. 근데 이 메타버스는 기술입니다. 자, 현실 세계가 있고 가상 세계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대전 제1교회에 와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교회가 너무 참 귀합니다. 그래도 이 강의를 우리 대전 제1교회 현장에서 들으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유튜브나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현실 세계, 지금 대전 제1교회 노란 부분, 그 다음에 가상의 세계, 줌을 통하여 혹은 유튜브를 통하여, 그러나 이것이 실감 기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메타버스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타버스를 통하여 불가능한 일들, 예전에 이 강의를 들으려면 이 대전까지 와야 됩니다. 대전역에 와가지고 성심당에서 빵 하나 사 드시고, 그 다음에 차를 타고 혹은 또 걸어서 대전절교에 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현장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접속만 하면 실감 기술, 줌이라고 하는, 유튜브라고 하는 기술을 통하면 마치 여기에 있는 것처럼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메타버스의 개념이다 하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메타버스를 여러 가지 정의하는데, 저는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연결입니다.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것이고, 교회와 성도를 연결하는 것이고, 목회자와 학생들, 목회자와 성도를 연결시켜주는 기술, 이게 메타버스다.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를 잘 활용하면 우리가 정말 만날 수 없고 우리가 서로 모일 수 없더라도 얼마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한 가지가, 코로나가 끝나면 메타버스 필요 없다. 코로나가 끝나면 얘도 좀 돌아갈 것이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2003년도에 이미 세컨드 라이브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2003년, 지금 약 18년 전이죠. 이 게임이 뭐냐? 이 게임에 들어가면요, 자기가 살고 싶은 직업을 선택합니다. 여기 보면 스포츠스타도 있고, 패셔니스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수도 있고.
자기가 어렸을 때 가수가 되고 싶었고 슈퍼스타 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냥 현실에서 거저거저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컨드 라이프라고 이 게임에서는 다른 세상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세상, 자기가 꿈꾸는 세상을 이 게임을 통하여서 자기가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음 세상에는 건물주로 태어나면 좋겠다. 다음 세상은 금수저 집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음 세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세상은 가능합니다. 현실에 살면서 낮에는 열심히 일하다가 밤에는 이 게임에 들어가가지고 스포츠 스타로 활약합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생활하다가 밤에는 이 세컨드 라이프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투어를 다니는 슈퍼스타 가수로 활동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하게 되죠. 근데 이 메타버스를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들이 있습니다. 먼저 기업들. 이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보다도 빨리 이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선점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 기업들은 이 시장에서 자기의 위치를 차지 못하면 그냥 소멸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에서 자기의 포지션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죠.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이 메타버스를 준비하는데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이 메타버스를 접속하는데 이것도 불편합니다. 사람이 손이 편해야 여러 가지 일들이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메타버스를 이제는 안경만 쓰고 아마 곧 이게 시판이 될 겁니다. 얼마 전에 시판이 됐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쉬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보면은요, 증강현실을 통해 가지고 신제품들을 만들지도 않고 먼저 증강현실로 보면서, 예전에 아이언맨 보면 토니 스타크가 이 아이언맨을 만들면서, 수트를 만들면서 공중에 막 띄워가지고 부품 조립하고 그 다음에 개선시키고 업그레이드하고,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페이스북도 지금까지는 2D로 화면으로만 서로 접속하는데 이제는 입체적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이고요. 버벌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버벌이라면 명품 기업이라고 알죠. 근데 이 버벌이가 메타버스 기업으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버벌이 하면 정통적으로 매장에 손님들이 가서 옷을 고르고 액세서리를 고르고 그리고 그것을 삽니다.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매장에 못 오니까 또 매장을 운영하는데 경비가 엄청납니다. 이제 사람들이 각자 집에서 이 증강 기술을 이용하여서 이 버버리의 제품을 다 입어보고 마음에 들면 주문하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중간 매장을 관리하는 경비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 회사에게는 엄청난 이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블 회사는 우리는 앞으로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 우리가 현장보다는 매장을 만들고 또 매장을 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IT로 간다. 여러분, 시내를 가보시면 느낌이 뭐냐면요, 느끼신 것 중에 한 가지가, 예전에는 은행이 1층에 있었는데 이제는 1층이 아닌데 2층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은행이 1층에 있어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길목이 좋아야 이 사람들을 고객들 유치할 수 있죠. 그런데 스마트폰 뱅킹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은행에 잘 안 옵니다. 그러니까 1층에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시대와 세상은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구찌라고 하는 이 명품 회사도 우리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제페토라는 공간의 플랫폼 안에 구찌 의류를 판매합니다. 거기 있는 아바타들에게 자기를 표현하는 이 캐릭터들에게 입힐 옷, 그리고 가방, 이런 것들을 팝니다. 근데 그 가격은 실제 가격에 훨씬 더 작겠죠. 그런데 이 제페토에 올해 회원이 약 3억 명.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작은 소품을 사더라도 이 매출이 엄청나죠. 또 만약에 사람들이 목돈이 생겨서 명품을 살 기회가 있으면 입생로랑이나 아니면 다른 루비통 같은 데 가지 않습니다. 아바타가 입고 있는 그 옷, 구찌를 가서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를 결제하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를 이 기업들은 압니다. 앞으로 시대는 메타버스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늦어지면 자기 그 회사가 소멸하기 때문에 그런 긴박감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육계는 어떨까요? 이런 세상에 여러 가지 단체도 있고 공동체도 있지만 이 교육계가, 저도 경험으로 10년 동안 섬겨봤지만 이 교육계가 진짜 보수적이고 안전합니다. 생각이. 자, 전통적으로 학교는 어떤 것입니까? 학교가 생기기 시작한 18세기부터 학교는요 패턴이 비슷했습니다. 자, 이게 1940년대 학교입니다. 1950년대 학교입니다. 1970년대 학교입니다. 1980년대 학교입니다. 2019년도의 학교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더라도 8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시설이나 학생들 숫자는 좀 바뀌었지만 기본 세팅은 똑같습니다. 건물이 있고 칠판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학생이 있고. 여러분 1940년대의 통신수단 그럼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면장님 좀 바꿔주세요. 그럼 이렇게 연결해주고. 근데 지금 2019년대 전화기는 우리들 전화기는 정말 예를 들어 1919년 달에 아폴로 11호가 갈 때 그때 그 내비게이션 35kg 컴퓨터보다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컴퓨터가 지금 최소한 3만 배, 많게는 10만 배 성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전화기는 이렇게 바뀌었는데 학교는 칠판, 선생님, 아이들. 근데 이게 작년에 바뀌었죠. 학교에 선생님이 계시고 학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생님이 학교에 있고 학생들은 집에서 원격 수업 때문에 온라인 학습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콘텐츠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학교로 변하고 있습니다. 졸업식도 학교에 가서 이렇게 졸업생들을 바라보면서 재학생들이 눈물의 노래를 부르고 또 졸업생들도 눈물의 노래를 부르고 이제는 디지털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종교계는 어떨까요? 불교에서 최초로 디지털 불전함, 디지털로 여기에서 자기가 시주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기도적을 올리거나 이것을 어플로 제 책이 나가고 2주쯤 되어가지고 출판사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저에게 전하더라고요. 목사님, 아주 재밌는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전화인데요? 월간 불교 문화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월간 불교 문화에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출판사로 전화를 와요. 나중에 목사님에게 혹시 전화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라서 제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중요한 정보를 불교에게 흘려가지고 이 불교가 잘 되는 일이 없도록 목사님 저는 믿습니다. 야, 웃자는 일에 죽자고 또 덤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교하면 산에서, 불교하면 절밥 해먹고, 불교하면 정말로 벽면 수행하고 고행하고, 근데 불교에서도 지금 이렇게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이 메타버스를 이 불교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얼마 전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진다. 왜냐하면 불교 향냄새가 그리 좋대요. 뭔가 좀 자기들은 디지털 또 이렇게 앞선 세대인데 이 향냄새가 좀 이게 묘하다. 오늘 큐티 하면서 향유와 관유를 만들어 봤는데 우리도 성막처럼 향유를 다시 피워야 되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이단들도 이 메타버스에 엄청나게 열광합니다. 아니 이미 이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는 이단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JS, 그 다음에 부원파, 그 다음에 신천지를 말할 것도 없고 이 메타버스를 통하여 얼마나 강력하게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교회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이단들은 이 코로나 때에 더욱더 강력하게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우리에 와야 된다.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니까 우리에 오면 자유를 주고 진짜 영생을 준다. 그렇게 엄청난 포교를 하긴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요? 메타버스가 어떻게 볼게요? 작년 부활절 온누리교회 주차장 모습입니다. 현장에서 예배가 안 되니까 자동차를 타고 드라이버 시어터처럼 자동차 극장처럼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주파수를 맞추어가지고 찬양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 주파수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것을 같이 듣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자동차 아니니까 클락션으로 빵빵,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럼 또 빵빵,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연합뉴스에서 참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리고 나갈 때는 부활절 달걀을 각 가정 숫자만큼 또 나눠주고. 작년에 코로나 때 이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성도님 얼굴을 출력해가지고 이거를 박장로님, 최 집사님, 또 용권사님 자리에다가 딱 비치를 시키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목사님 지금 헌금함을 들고 있으니까 아마 예배의 마지막 순서처럼 보이죠. 자, 이거 저도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몇 번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죄송합니다. 순전히 제 느낌입니다. 납골당 같다. 추모공원. 그런 느낌이 쎄하게 들더라고요. 물론 이 목사님의 성도를 사랑하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가고, 이렇게라도 보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이 보면서 느낌이 어떠신가요? 또 한 가지 작년에 유아세례를 주는데요. 직접 유아세례를 못 주니까 물총에다가 세례수를 담아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거라 하면서 성부와 한밤 쏘고 성자와 또 한밤 쏘고 성령의 이름으로 한밤 쏘고 세례를 주노라 다 쏘고. 자, 이렇게 물총으로 세례받으면 은총이 엄청나게 임하실 것 같아요. 물총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면 이게 참 아주 특별한 이벤트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게 최선일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일까? 여러분, 세상의 기업은, 그냥 돈 벌기 위한 기업은 정말로 머리를 짜내가지고 이 메타버스 어떻게 준비할까? 아니, 이단들은 생명을 사냥하기 위하여 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쓸까? 그들이 진리가 있고 우리는 생명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단들은 저렇게 열정적인데, 하지만 그것은 비신앙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 시대에 로마는 로마의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왜요? 군사적 목적 때문에.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도로를 타고 이 무역이 활발하면 이 로마가 훨씬 많은 세금을 거두니까 헬라어를 전 로마에 퍼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의 법을 시행해야 되니까. 그리고 서로 무역을 하려면 서로 규칙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닦아놓은 이 로마의 도로를 통하여 복음이 놀랍게 땅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역을 위해서, 그리고 통치를 위해서 헬라어를 사람들에게 줬는데, 그 헬라어 신약이 기록되어지고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누가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메타버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우리 상황에서 바꿀 것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메타버스는 뭐라고요? 연결이다. 이거 하나 알면 오늘 포럼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메타버스는 크게 이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여기 ASF 재단에서 메타버스의 영역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증강현실, 가상세계, 거울세계, 라이프워킹, 이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이 메타버스는 그냥 제페토나 게더타운 같은 그런 플랫폼에 들어가서 뭘 하는 거, 이거는 가상세계에서도 한 부분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자, 이 네 가지 영역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사실 이 강의를 시간이 조금 촉박하지만 좀 집중해서 빨리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상현실. 그럼 이 가상현실을 제일 잘 보여주는 영화가 1999년에 나왔던 매트릭스라는 영화입니다. 물론 1982년도에 나왔던 그 트론이라는 영화도 있지만 그 약간 좀 흥행도 실패했고요. 3부작까지 나왔고 12월 달에 4부작 지금 다시 리부트가 되는데요. 이 매트릭스 보면 이 주인공이 이 가상세계 매트릭스라는 공간에 이 단자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서 그
가상세계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죠. 2018년도에 나온 레디 플레이어 원, 이게 메타버스, 특별히 가상세계의 교과서입니다. 이 영화를 제가 2018년도에 보면서 이야, 가상세계 놀랍네. 이 가상세계 보면 이 주인공 웨이드라는 청년이 이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쓰고 햅틱 장갑을 쓰고 그 다음에 그 터치할 수 있는 옷을 입고 오아시스라고 하는 플랫폼, 오아시스라고 하는 기획에 들어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현실은 굉장히 가난합니다. 이 샌드위치 같은 날 같은 그런 정말 초라하고 이 남루한 집에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오아시스라는 공간에 딱 들어가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요트 보이시죠? 요트보다도 훨씬 더 큰 파도, 이 파도를 중간에 보면 서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생생하게 바다, 물, 그다음에 바람, 그다음에 중력, 이 모든 것들을 실제로 내가 이 서핑을 하는 것처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라밋에 눈이 덮여 있죠. 여러분, 눈 덮인 피라밋 비현실적입니다. 여기는 가능합니다. 스키를,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골프, 혹시 골프 비거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여기서 치면 우주까지 날아가요. 메타버스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실은 남루합니다. 근데 여기 가가지고 제가 골프를 치면서 이렇게 호화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폴로 경기장에 이 3D로 되는 이 폴로 경기장에 가가지고 엄청난 환호 속에서 이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은 너무 가난합니다. 그런데 이 오아시스라고 하는 가상공간에 들어가면 자기 외모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자동차 경주에 실제로 뭐 자전거도 제도 살 수 없는 형편이지만 이 가상공간에 들어가면 정말로 멋진 자동차를 타고 자동차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공간에서 전쟁을 하여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면 그 상대방 가지고 있는 캐시가 내에게 들어옵니다. 부자가 되는 거죠. 자, 얼마 전에 어떤 뉴스를 들었냐면 동남아에는요 어떤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을 하루 종일 하면 하루 일당의 5배, 10배를 번대요. 그러니까 무더운데 밖에 나가가지고 일하는 것보다도 여기서 게임을 해가지고 이 게임을 조금만 잘하면 10일 동안에 일당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3일만 게임을 해도 한 달 생활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 동남아 사람들이 그 게임에 들어가가지고 이 게임 속에서 몰입되고 있다. 현실은 돈 벌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 메타버스는 자기가 조금만 게임을 잘해버리고 자기가 조금만 이기면은 엄청난 재물을 얻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오아시스라는 공간, 가상 공간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요.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떠느냐? 오른쪽 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흉터가 있죠. 근데 이걸 자기는 성형수술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아시스 공간에 들어가면 깨끗하게 멋진 캐릭터로 오기 때문에 이 오아시스 공간에 머무는 시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 채널들이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로블록스라고 이 로블록스 이 게임 속에는 참여자들이 자기가 게임을 만듭니다. 이번 오징어 게임, 아주 인기니까 이 오징어 게임을 이 로블록스 안에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유저들이 와서 이 게임을 함께 즐기는 겁니다. 체육복도 같이 입고요. 오징어같이 피웠습니다. 거기 맞추어가지고. 이렇게 게임을 만들면 이 게임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 자기에게 수익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로블록스라고 하는 이 게임 플랫폼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온갖 다양한 게임들을 자기의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게임을 만들죠. 마인크래프트, 미국에 있는 그 초등학생들이 주로 활용하는 게임들이고요. 모동숲, 이 모동숲은 그냥 남을 깨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노는 그런 게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이 모동숲에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 이런 현실은 내가 텍사스에 있으면 알래스카 못 가죠. 근데 이 메타버스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곳입니다. 우리 현실 시간으로 24시간, 24시간 이게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피곤해서 잠도 자야 되는데, 하지만 여기에서는요, 이 캠프들에 있는 관계자들이 하면 계속해서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됐잖아요. 처음에는 좀 불리하다 싶지만
이 모동숲이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굉장한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정치계에서도 메타버스를 이용합니다. 포트나이트. 이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여기 있는 채널은 미국 청소년들의 40%가 여기에서 자기 여가 25%를 봅니다. 영화 안 보고 이 포트나이트 들어가가지고 게임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참가자가 싸우지 않는 파티 로얄이라고 하는 중립지대가 있는데 여기서 콘서트가 있고 또 여기서 여러 가지 파티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여서 노는 거예요. 또 락다운 되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으니까 여기 포트나이트 어디에서 만나자. 그럼 자기 친구들이 또 자기 학생들이 그 가운데 모여가지고 서로 모여서 게임을 하고 지냅니다. 트래비스 스캇이라고 하는 래퍼가 있습니다. 이 래퍼가 이 포트나이트 공간에서 공연을 했는데 2천만 명이 참여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보통 우리가 공연한다면 5만 명 오면 와 하잖아요. 근데 공연하는데 2천만 명. 이 메타버스는요, 상 단위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BTS. 이런 BTS 몇 명입니까? 7명이죠. 지민, 정국, 제이콥, RM, 슈가, B. 청소년 집합 박수 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박수 치는 말 절대 아닙니다. 이 7명 멋진 청년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를 최초로 이 포트나이트에서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순식간에 200만 명이 됩니다. 이거 딱 3분이나 시간에 200만 명이 이걸 봐요. 여러분, 정말 좋은 설교 영상을 올려서 200만 명이 본다. 이거는 상상 초월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화계에서도 야, 이거 돈 된다. 이거 사람들이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 그렇게 이 포트나이트가 이것을 뭐죠? 이 가상현실에 사람들이 집중한다는 겁니다. 차페토도 마찬가지고요. 작년 8월달에 1억 8천만 명인데 지금 3억 명이 이미 돌파했습니다. 자, 그럼 이 가상현실이 이렇게 있다. 그게 아니고, 그럼 이 가상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교회에서 쓸 수 있을 것인가? 제 관심은 이거든요. 거기서 누가 이랬고, 누가 얼마 벌었고, 그건 저희 관심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그거를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인가? 자, 우리가 자꾸만 어려운 걸 생각해요. 자꾸만 우리가 이 BTS 같은 트래비스 스캇 같은 거 아닙니다. 가상현실, 실감 기술을 통해서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는 거. 그래서 저는 영상통화로 우리 아이들 만납니다. 처음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저도 막 거의 이거 사람이 다운되더라고요. 네. 마스크를 벗고 하시면 좋다는 복음이 들려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막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는데 아이들 만나고 싶은데 그런데 영상통화를 해서 만나면 되겠구나. 그런데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아이들이 자기 인형 산도 막 보여주고 자기 집 식당 반찬 다 보여주고 메타버스는요 연결입니다. 만나고 싶다. 코로나 끝나고 만나자? 아닙니다. 진짜 만나고 싶으면요 하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어떤 일들 할 때 결정할 때 이거 할까 말까 있잖아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해야 되겠다면요 안 물어보고 합니다. 아직 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도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로님 몸이 불편하신 장로님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이사했지만 이사 갈 수도 없고 이사 신방도 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 영상통화하면서 만날 수 있죠. 선교사님들 만날 수 있고요. 2021년 지난 7월 달에 전 세계 21개국에 있는 270명의 MK 선교사님 자녀들 그리고 목사님의 자녀들과 함께 집회를 합니다. 이 수많은 목사님 강사님들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의 가수, 그 다음에 그릇을 만드는 도예가, 또 성악가 이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 많은 강사님들과 또 이 많은 목사님들과 또 이 아이들이 함께 모인다면 엄청난 경비가 들죠. 그런데 이 줌을 통해서 정말 기획을 잘해서 이 아이들이 하루하루 6시간, 7시간 진행했는데 아무도 지루하지 않게. 그리고 MK라면 보통 우리 부모님의 선교사님이니까 우리도 선교를 대대로 이어간다? 아닌데 선교사님 자녀들 은사가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악동 뮤지션 악뮤, 몽골 선교사님의 아이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재능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각자 전문가들이 성악가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방송인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서로 또 조언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함께 저희들이 함께 보냈습니다. 유초동물 대상은 저는 주민학교를 하는데요. 주민학교가 뭐냐면 준 플러스 주일학교. 그래서 주민학교입니다. 매주 밤 8시에 모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1년 6개월째 모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아이들 줌으로 모이면 별로 실감도 안 나고 아이들이 좀 별로 참여도가 저조할 건데 아닙니다. 일단 여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반가워하고 선생님들 아날로그 정서가 더 많은데 직접 아이들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뜨겁게 즐겁게 큐티 또 서로 위로 또 게임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함께 연결되는 시간들을 함께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중고등부는 우리 점퍼는 이제 시공간을 뛰어넘는 영화인 점퍼를 모티브를 해서 학생들 매주 밤 8시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주일학교는 캄캄합니다. 자기 얼굴 안 보여줘요. 근데 주일학교는 어떻습니까? 해맑은 얼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중고등부는 내 얼굴을 적에게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왜냐면 막 신체가 변화되니까 이걸 보여주기 싫고 요즘 아이들이 화장을 많이 하는데 이 화장 안 하는 얼굴 보여주기 싫고 생얼을 오픈하기 싫고 또 뒤에 나오는 자기 집 가정 환경을 보여주고 노출시키고 싶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유초등부는요 해맑게 그냥 와 이렇게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유초등부 선생님들은 세미나하면 얼굴 다 보여주는데요. 중고등부 담당하는 선생님도 얼굴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야 이게 닮아가는 거구나. 이게 적응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 성의학교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균형. 온라인으로만 다 한다. 이건 메타버스 아닙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생들에게 여름 성의학교 동안에 먹을 간식들, 그 다음에 여기 박스가 뭐냐면 이 향기나무, 나중에 여러분들 파일 받아서 꼭 한번 접속해 보십시오. 이 성경을 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냥 주입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박스 안에는 같이 게임하고 놀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함께 활동하면서 학생들이 프로그램들을 나누는 거죠. 여기는 걸 따라서 각 가정을 성경학교로 꾸미고 이 성경학교 캠프가 시작되면 여러분 이 메타버스 사회에서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소통, 참여, 놀이, 재미, 몰입. 소통이 돼야 되고 참여해야 되고 놀이 기법이 들어가야 되고 게임 요소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재미가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앉아서 그냥 시청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향기나무에서 만든 여러 가지 교육 재료를 가지고 아이들이 만들고 아이들이 직접 해보고 아이들이 경험하면서 또 앞에서 나올 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만든 거 카메라 보여주세요. 그럼 또 앞에 있는 분들이 또 여러 친구들 작품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과 참여와 놀이와 재미와 몰입이 있을 때에 이것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학생들은 자기가 만든 걸 가지고 이걸 보여주면서 또 이렇게 성취도 있고 또 자기들이 이걸 같이 나누면서 이 가정도 교제가 되고 또 서로서로 가정도 함께 나누면서 서로서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아이들에게 그냥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너희들 그림을 그려봐라. 나무 그림을 그려봐라.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면 카메라에 비춰봐라. 그래서 민지 그림은 이쁘네. 우리 주원이 그림 아주 씩씩하네. 서로 소통하면서 이 메타버스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온라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오프라인에서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직접 제작하고 또 이것들을 비춰주고 그러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균형을 맞추어서 가야 효과적인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과 함께 보내고 온라인 수업은 중고등부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부는 조금 달라요. 중고등부는 이 스토리 위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스토리들, 파일럿, 비행기를 조종하시는 집사님, 그리고 수어, 말 못하는 아이들에게 수어로. 그래서 이분이 나와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배워볼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자기 이름은 무엇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수어로 전도하는 것. 이 30분 동안 자기의 삶과 이 수어의 특징 이야기하는데 그 강의에 학생들이 이거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 할 때 그때 극장에서 모델로 나오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정말로 이 수어에 대해서 강조를 하니까 이제는 수화라 안 하고 수어, 중국어, 영국어, 일본어처럼 농인들의 한 말, 그걸 수어라고 표현을 해야 된답니다.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그 중에서는 나도 참 말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고 싶다. 그런 또 거룩한 동기부여도 됩니다. 자, 이 친구는 카페 사장이에요.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커피를 내리는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직접 커피 내리는 걸 만들어가면서 예를 들면 커피를 쫙 갈고 또 커피 물을 내리면서 이 학생들과 스토리를 나누고 또 커피에 담긴 메시지를 같이 나누는 것. 이건 오후 시간에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 그리고 YTN PD님, 여러분 여기가 YTN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뉴스를 하고 또 이런 채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지금 YTN 방송국이구나. 그리고 가수 에이핑크의 남주라는 친구하고 이렇게 섭외가 돼서 이 친구가 여러분 주일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좀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예수님 할렐루야 하는데 그때는 반응이 별로 없다가 이 가수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하면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스토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스토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 자기의 삶에 특별히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 연결되어져서 이 좋은 프로그램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글로벌 캠프 우리 나라에 12개의 한 350명 그리고 해외에 필리핀에 120개의 학교와 그리고 교회 그리고 미얀마,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호주까지 거기에 계신 분들 함께 연결해서 여기는 전주에 있는 초청교회입니다. 여기서 집회를 하면서 이 집회 시간들을 이 해외에 있는 이 120개 교회 학교하고 연결해서 정말 너무너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들이 찍은 또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사진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냈는데요. 저는 이 사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자, 이 아이들 정말 조그마한 폰 앞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집중하는 걸 보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우리 신앙이 너무 나태해졌다. 내 신앙이 너무 게을러졌다. 나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믿음을, 순전한 믿음을 다시 주십시오. 그렇게 서로 회복됩니다. 마동석 형님 같은 이 친구도 이 찬양 집회에 열심히 참여하고요. 여러 학교, 또 여러 교회, 또 여러 단체에서, 여러 가정에서 집중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걸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선교 여행의 모델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직접 가서 그 아이들 만나고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또 보람도 있고 또 놀라운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청년들이나 또 많은 성도님들이 시간과 재정을 뽑기가 또 사실 쉽지 않죠. 근데 그 재정의 아주 조그만 부분이라도 우리가 그곳에 보내주고 또 함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오히려 그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의 역량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고요. 또 이 학생들이 정말 뜨겁게 은혜를 사모하고 무엇보다도 현지에 있는 학생들을 보면 우리 한국인의 친구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와, 저런 데 사는 애들이 저렇게 뜨겁게 예배하는구나. 딱 봐도 그 가정 보면 대충 환경을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저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진짜 우리는 축복받은 나라 살고 있는데 우리 정말로 하나님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 또 그런 거룩한 감동들을 함께 나누기도 하겠습니다. 온라인 코스타 저는 코스타 사역을 지금 15년 차로 섬기고 있는데요. 2019년 12월달 인도네시아를 끝으로 못 나갑니다. 가고 싶어도 못 나갑니다. 그런데 서울 코스타 본부에서 13평이 되는 좁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전 세계 코스타를 가능하도록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가상현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자, 이 코스타는 이 강사님이 자기 비행기 체제비를 다 부담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코스타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지금까지 코스타를 한 몇십 년 다녔지만 이번 코스타가 제일 싸게 다녀온 코스타다. 왜? 지하철 2장 티켓. 전에 어떤 비행기표, 체결이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참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놀랍게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몇 가지 제가 플랫폼을 말씀드릴게요. 제페토. 이 제페토라고 하는 것에 제가 책이 나오고 책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프렌드라고 하는 이 플랫폼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쓰기 이프렌드가 좋습니다. 얼마나 좋으냐?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요. 앞에 여기 들어가면 뒤에 게시판 같은 게 있죠? 네, 잠깐만요. 게시판 같은 데다가 파워포인트 같이 사진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설교 자료를 올릴 수 있고, 강의 자료를 올릴 수 있고, 동영상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자기 아바타를 가지고 여기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을 만들 때, 자, 여기 보시면, 샵 힐링, 샵 고민 상담. 그러니까 고민이 있는 사람들, 힐링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8월 8일 날 12시부터 13시, 12시부터 10시부터 11시까지 다음에 링크를 보내주면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서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 있으면 이 게시판을 통해서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게더타운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죠. 이 경산에 가면 경산중앙교회가 있는데요. 이 경산중앙교회에서는 이 게더타운을 이용해서 전교인들이 모여서 여기서 게임도 하고 집회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새 에덴교회 같은 경우는 지난 여름 성경 수련회를 이 게더타운에서, 이 게더타운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 제가 볼 때는 게임을 정말 실감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OX 퀴즈. 예전 출발 동서남북 같은 그 퀴즈를 한번 하려면 거의 한 30분 걸리는데 5분 만에 한 개 끝납니다. 진짜 재밌어요. 이런 게더타운들을 활용하여서 학생들이, 야, 우리 교회는 메타버스를 활용한다? 그리고 이 게더타운을 통해서 만나지 못하지만 서로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4분의 1을 했습니다. 좀 빨리 갈게요. 증강현실. 자, 지금 가상현실을 다루고 가상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느냐. 두 번째 이 증강현실입니다. 자, 역시 2018년도에 나왔던 이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혹시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이 드라마가 나온 이후에도 사람들이 이 시청률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주인공이 있는데요. 이 현빈이 이 스마트 렌즈를 이렇게 눈에 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현실에 없는 캐릭터들이 현실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현실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 캐릭터가 나타나가지고 서로 대화도 하고 자기 무슨 도움도 줍니다. 자,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렌즈를 딱 끼면 자기가 지금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보입니다. 그 지금 자기 상태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 스마트 렌즈를 끼면 이 마드리드 광장에 적이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 렌즈를 끼면 가상의 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가상의 적과 함께 싸웁니다. 가구를 사는데 요즘은 스마트폰 증강현실을 이용하여서요. 자, 이게 자기 집안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증강현실 어플을 활용하면 자기가 이 가구가 파란 색깔이니까 파란 색깔 의자를 맞추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어떤 느낌이 나겠나 하는 것들을 이 스마트폰 증강현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구점에 가가지고 가구를 사가지고 오면 좀 크네, 좀 작네, 색깔이 안 맞네, 다시 또 반납하고. 근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이걸 현실에 있는 것처럼 확인할 수 있고 체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산업계에 들어가면요. 자, 엔진을 개발합니다. 옛날 같으면 설계도 그리고 시제품 만들고 이걸 확인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홀로그램을 띄워서 이 엔진 같은 것들도 확대하고 또 엔진 같은 걸 360도로 돌려보면서 마치 아이언맨 만드는 것처럼 여기가 문제고 여기 이런 문제가 있겠고 여기 이렇게 개선하면 되겠다. 현대자동차에서 소나타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증강현실을 씁니다. 예전 같으면 설계도 그리고 할 건데 이제는 홀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실제 부품처럼 그렇게 끼워놨다가 뺐다가 이건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이게 좀 바꾸면 좋겠다. 효율이 상상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의학계. 여러분 의학계 수술하려고 한다면 CT, MRI 찍어가지고 그것도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문제다. 그런데 또 실제로 배를 열어보면 또 다른 경우들이 많죠. 근데 배를 열기 전에 이 사람의 심장을 띄워가지고 여기 문제구나. 이걸 360도 돌려가면서 확대하면서 여기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렇다면 이거의 문제가 아니고 이 뒤쪽에 있는 문제니까 우리가 수술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장비가 있어야 된다. 스텝도 이거 회의하고 수술하면요 엄청 안전하겠죠. 일단 째봅시다 해가지고 심장은 괜찮은데 얼마나 낭패입니까? 근데 이 증강현실을 활용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효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 길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은 스마트폰 들고 가는데 폰 보다가 앞에 보고 앞에 보다가 폰 보면 길을 놓칠 때가 있죠. 근데 유리창 앞에 차창 전면을 디스플레이를 해서 여기서 우회전해야 된다. 그러면 이 화면이 파란 줄이 빡 하면서 우회전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실수하지 않고. 저도 지난 주일날 울산 갔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고 30분 손해를 보고 왔는데요. 그런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전투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순간 0.001초가 자기 생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계기판 보고 앞에 보고 계기판 보고 앞에 보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유리창이 따로 이 모든 정보를 디스플레이를 하여서 자기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증강현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 현실 안에 증강현실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너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보면 먼저 세상을 떠난 자기 부인을 이 디스플레이를 해가지고 증강현실에서 만납니다. 세상을 떠난 아들, 딸, 이 딸을 엄마가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 딸을 만납니다. 이거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울었죠. 다시 진짜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아이들 다시 만날 수 있는. 지난 추석 때 김현식, 20년 전에 세상을 떠난 김현식, 그리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전태관, 이 증강현실도 이 다른 멤버들과 함께 합동 공연을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강당에 있는데 고래가 솟구치죠. 캄캄해요? 아닙니다. 화납니다. 이게 증강현실을 이용한 견학입니다. 자, 고래 보려면 바다 가야 되죠. 근데 바다 간다고 고래 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고래를 본다고 이 고래가 떠올라오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학교에 왔는데 강당에 모여,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그냥 다 앉아있는데 그냥 고래가 팍 솟구치죠. 교육의 효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유리고를 저렇게 만들면 진짜 멋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자, 또 하나. 서울 서초구에 가면 이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물을, 엔진을 돌려가지고 모터를 돌려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증강현실입니다. 물방울 하나하나 진짜 실감납니다. 지난주 동탄에 갔는데 동탄에 백화점 앞에 조그만 거 비싼 거 하나 했는데 그거보다 사이즈가 다릅니다. 자, 이런 증강현실은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바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저는 아바 세대인데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9월 21일 날 보이즈가 있고요. 옛날 70년대, 80년대 전성기 때. 근데 이렇게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이 모션 캡처 찍고요. 공연을 하는데 예전 모습 그대로.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되살려가지고 이 아바 스타일의 노래를 이렇게 새로 오픈했는데 정말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증강현실을 교회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제 생애 가장 희한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아이들이 연극 준비하고 또 아이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준비하고 그런데 연습할 시간이 없고 아니 교회 못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증강현실을 이용하여서 교회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십시오. 하지만 가정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이원으로 연결을 해서 자, 이 모니터를 앞뒤로 양면으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 쓰는 TV 모니터 연결해가지고요. 그리고 저는 성도님들 보고 또 성도님들은 저를 보고 또 교회 오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오른쪽 밑에 하늘을 우리 장로님 가정입니다. 여기는 우리 집사님 가정이고요. 네, 크리스마스 각자 얽힌 재밌는 스토리들 또 이 크리스마스 때 이름 받고 싶은 선물들 함께 나누고 참 올해 크리스마스 이렇게 지나가지만 2021년 크리스마스는 우리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요. 좀 서로 만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또 이 목사님이 이 커피 만들고 함께 이야기 같이 나누고 또 서로 시험도 해보고 또 성구 예식도 카운트 다운도 하고 서로 만날 수 없지만 함께 만나서 증강현실 같은 그런 기법으로 저희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종료주일 때 작년에는 저희들이 드라이브 스루 예찬식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룰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작년에 한 거 올해 안 하기, 지난달에 한 거 올해 안 하기, 이번 달 안 하기, 항상 새롭게. 그래서 이번 달에는 랜선 성지순례. 여러분 랜선으로 관광지에 있는 가이드들이 손님이 안 오니까 이제는 자기가 직접 카드를 들고 여러분 여기가 피렌체입니다, 여기가 프라하입니다, 여러분들 불뚝방 먹고 싶죠? 다시 코로나가 원상되고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걸 다 보면서 야, 이거 우리 교회 접목시키면 안 좋을까 하다가 이 가이드들은 관광지를 소개하는데 성지순례를 소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공부하시는 분, 그분들과 연락을 해서 그분에 있는 실시간 예루살렘의 상황을 사진을,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공부하시는 목사님이 쭉 가이드하면서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신 그 길입니다. 저는 이 성지순례 이 프로를 보면서 이게 느껴졌어요. 우리 골고루 언덕이라 하는데 이 골고루 언덕이라는 게 오르막이구나, 오르막. 예수님이 그 고된
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 그 뜨거운 그 여름철에 뜨거운 그 중동의 날씨에 오르막을 올라가셨구나. 이게 평소 늘 설교하는데 이게 진짜 오르막이니까 좀 말할 수 없는 어떤 은혜가 제 속에 임하고, 자,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진주에 있는 교회에서는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 연로하신 성도님이 자기 평생 성지순례 가고 싶은데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게 하시는구나. 근데 실제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분은 몸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 참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골고다 언덕을 기는 그 길을 함께 가면서 참 이 성도님이 정말로 기쁜 은혜를 함께 같이 나누어 주셨을 때 이거 정말 참 놀라운 일이구나. 다른 교회에서는요, 역시 랜선 성지순례 할 때 퍼스트 클래스 티켓을 사람들이 나눠줍니다. 실감나게. 그럼 참가하는 사람들이 좀 더 여행하는 기분으로 어떤 분은 카트도 두고 또 어떤 분들은 여권 들고 그다음에 앞에 간식 갖다 놓고 앞에 기내식 이를 써놓고도 하고, 그렇게 이 성지순례를 함께 즐기는 것처럼 그렇게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끝나고 나면은요, 겨자씨를 조그만 이렇게 포장지 담아가지고 성지순례 기념으로 이렇게 나누어주고, 디테일이 참 중요한데 정말 멋지게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가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가 아니고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눕니다. 저희들이 이 메타버스 사역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효과를 받았던 게 이 방탈출 게임입니다. 이런 방탈출 게임,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하잖아요. 돈 주고 방에 갇혀서 탈출하는 거. 저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렇게 그런 거 저는 싫고. 그런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더 많이 보면서 이 방 탈출이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단서를 찾아가지고 그걸 떠나고 그 방을 탈출하는 건데, 요거를 QR코드를 활용해서 이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게임을 하면 좋겠구나. 자, 이것을 하게 된 계기가 하나가 메타버스는 균형.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가야 된다. 자, 온라인으로 쓰게 학교합니다. 온라인으로 준비 학교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그냥 온라인으로만 예배 나오면 교회 안 가도 되겠네. 1년, 2년 지나니까 아이들이 교회가 자꾸만 이렇게 낯설어집니다. 여러분, 데일리 루틴이라는 책에 보면 66일 동안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 2년 동안 교회 안 오는 것이 습관이 되면 이 아이들이 교회 안 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얻겠습니까? 그러다 이제 방탈출 게임하고 연결되어져서 이 아이들에게 자기들이 올 수 있는 시간들을 정하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학생들이 옵니다. 그럼 QR코드가 있어요. 그럼 이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촬영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 미션이 나옵니다. 그럼 그 미션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샵2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읽고 10가지 제안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0가지의 그림이 제안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10가지 순서대로 놓으시오. 이게 미션입니다. 이거를 이 학생들이 QR코드 찍어서 읽고 이거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걸 진행하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아이들 둘이, 얘가 교회 다니는 아이 쌍둥이에요. 얘들 이제 방탈출 게임 시간을 맞춰가지고 이 방역 지침 때문에 이 각자 올 수 있는 시간들을 각기 따로 사전에 세팅해가지고 이 친구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럼 오는데 가운데 있는 둘이 친구가 만난 거예요. 야, 너 어디 가냐? 우리 교회 가는데? 야, 교회 왜 가냐? 교회 방탈출 게임 하러 가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 가는 아이들이 방탈출 게임? 와, 재밌겠다. 우리 가도 되냐? 잠깐 우리 목사님께 물어볼게. 목사님, 이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걔들 부모님이 허락해야 되지 않을까? 부모님이 허락해야 되는데, 그럼 자기들이 전화드리면 허락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한테 허락받았어요. 그럼 너희들 몇 명이니? 4명이에요. 그럼 5인 이하니까 너희들 같이 가도 되겠는데, 너무 좀 불안하게 하지 마라. 약속을 받고 아이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진행하는데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지금 양옆에 있습니다. 교회 처음 온 애들이 성경책을 찾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어디냐? 막 찾고 쭉 읽다가 피, 그 다음에 개구리. 자, 여기 보면은 개구리 두 번째 딱 정확하게 맞춰놨죠. 그 다음에 우박도 있고, 그 다음에 피, 어린 양의 피, 이런 10가지 그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다 맞췄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과 참여와 놀이와 게임과 재미가 몰입이 들어가면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도 와가지고 자기들이 막 찾고, 야, 저는 피인데? 그 다음에 개구리인데? 야, 그 다음에 이 어디니? 여기 찾아.
그렇게 이 아이들이 이 프로를 진행하고 마지막 코너에는 간식과 그리고 2달치 큐티할래요. 저희에서 큐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너희들이 교회에 올 수 없을 때 너희들이 스스로 성경 읽는 법. 저희 2019년 5월달부터 가르쳤습니다. 이거를 한 1년, 이거를 한 7, 8개월 하니까 코로나가 왔습니다. 아이들 집에서도 스스로 성경을 읽고 큐티합니다. 자, 일상의 십자가를 찾아라. 고난주간에 우리 아이들 뭐 할까? 보통 고난주간 되면 우리가 보통 뭐 인터넷 안 하기, TV 안 보기, 뭐 스마트폰 안 하기, 우리 조금 다르게 접근하자. 어떻게? 아이들이 일상에서 십자가를 찾아가지고 이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단톡방에 올리자. 이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다가 고난주간인데 보도블록 저 십자가네 찍어서 올립니다. 그럼 와 박수 치죠. 야 이거 진짜 십자가구나. 그 다음에 길 가다가 세계 과자 할인전 간발이 있습니다. 이것도 십자가인데? 십자가 찍어서 올립니다. 야 진짜 십자가네. 애들이 막 신나가지고 아이들이 다니다가 그 식당에 우리 대신절 저기 서간에서 보면 이렇게 십자가 형태가 있죠. 이 판을 이렇게 붙이는 그거를 보고도 딱 찍어가지고 야 이거 십자가네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식당에 그리고 밑에 카페트에 거기 십자가 무늬만 보면 아니면 머플러 이것도 십자가 찍어가지고 막 올리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이 프로그램 끝난 다음에 우리 아이가 고난주간인데 십자가 일주일 동안 십자가 위에 붙어가지고 십자가 저기 십자가 와 저기 십자가 부모님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십자가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요. 맨날 게임, 맨날 뭐 먹을 거, 맨날 또 뭐 이렇게 세상의 말들. 근데 그 입술에서 십자가. 한 주 동안 십자가를 집중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야, 십자가가 5만 곳에 다 있구나. 봄이 이야기했대요. 그럼 십자가는 우리가 있는 곳 어디가 있지? 이게 교육이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본따서 진주 외일교회, 이 외일교회는 주학생들이 5명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 찾기 이걸 했는데요. 3일 동안 120장의 사진 아이들이 찍어 올렸대요. 5명. 그래 길 가다가 차가 견인되는데 저거 십자가다. 그걸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이 목사님이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메타버스는 어려운 건 줄 알았는데 그럼 이것도 메타버스인가요? 이것도 충분히 메타버스입니다. 충분히 이 아이들이 십자가를 찾았고 내 삶 속에서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렇다 한다면 그게 얼마나 영광이고 그 마음속에 십자가로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메타버스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일날 아이들이 교회 못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을 보고 싶다. 성도님들도 우리 아이들 보고 싶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사진을 보내달라. 그리고 아이들에게 축복하는 말을 달라. 그리고 제가 교장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축복하는 말들 이거를 한 액자에 담아가지고 출력해서 액자에 담아가지고 이것을 교회 예배 들어오기 전에 딱 세팅해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보면서 와 우리 미나네 우리 은진네 야 우리 채은이 너무너무 많이 컸구나. 여러분 하나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하나이가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 장로님이 그 아이 이름을 알고 기도하셔야 이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는 겁니다. 물론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담당하시는 교육자가 교사들이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 아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아이 나는 교사 아닌데 이 아이에 대해서 기도해야 중학교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사님의 역량 교육적 역량뿐만 아니고 온 교회가 우리의 아이를 말씀으로 키운다. 이름도 모르면 그 좀 문제 있겠죠.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그 형편도 알고 함께 기도할 때 그 교회 주학교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남이 아니라 연결 아이들과 성도님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나와갑니다. 이제 절간에 라이프로깅 얘는 조금 더 짧습니다. 라이프로깅이 뭐냐? 여러분들 그 방학 때 숙제했던 것 중에 제일 쓰기 싫었던 거 하나 둘 셋 일기는 언제 씁니까? 계약하기 전날 막 쓰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날씨가 안 되니까 일기 잘 쓴 집에 가가지고 야 8월 1일부터 불러 1일 맑음 2일 흐림 3일 비 쫙 날씨 쓰고 그 다음에 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하죠. 근데 요즘은 현대인들이 일기를 하루에 5번, 6번, 10번 했습니다.
SNS에. 어디 갔다, 뭐 먹었다, 누구 만났다, 무슨 책 읽었다, 나 지금 무슨 생각한다. 자, 카페인 중독. 보통 커피를 2-3잔 이상 마시면 카페인 중독이라는데 요즘은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 카페인. 그러니까 SNS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유튜버, 여기 중독이 돼가지고,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카톡 교인이 아니에요. 카톡을 퍼나로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 SNS가 시간 낭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엄청나게 우리가 시간 너무 소모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귀하게 신앙 훈련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자, 어떻게 적용하느냐? 첫 번째, 우리 밴드. 두 번째, 큐티 단톡방. 아이들이 큐티한 내용들을, 자기 큐티하고 있는 것들을 아이들이 올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올리면 이 선생님이 밑에서 칭찬해주고 터치해주고요. 그리고 선생님도, 목사님도 올립니다. 이걸 한번 결선해봤습니다. 나에게 큐티가 어떤 의미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글씨가 딱 봐도 초등학교 1학년이죠. 큐티를 하니까 몰랐던 것도 알게 되었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다. 그런데 매일 하는 거고 글씨 쓰는 것이 많이 힘들다. 그렇지만 나는 계속 큐티를 할 거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자녀니까 큐티를 계속하겠다. 5학년이니까 조금 더 애가 컸어요. 제 밑에 세 번째 줄. 성경을 읽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이란다면 큐티는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매를 수확하는 것은 우리의 실질에 달려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설교를 썼는다. 자, 경건의 연습은요, 금세가 내 생에 유익이 됩니다. 이 큐티라면서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지난 2019년 5월부터 이제 2년 한 5개월 동안에, 이제 3개월 동안에 큐티를 계속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얼마 전에 학부모님이 이걸 올렸습니다. 상장을 받았 자기가 아이가. 근데 이 아이가 어릴 때 말이 좀 늦었습니다. 부모님이 늘 걱정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학교를 가도 이렇게 표현이 서툴고 이랬는데요. 큐티하고 난 다음에 학교 선생님이 한 2달 후쯤 돼서 전화가 왔더래요. 시원이 어머니, 주은이 어머니, 주은이 혹시 웅변 학원 보내냐고. 아니에요. 왜요? 주은이가 발표력이 너무 늘었다. 휘력이, 문장력이 너무 좋아졌다. 이 부모님이 2019년 7월달에 감격에 겨워가지고, 근데 그 아이가 이번에 편지 쓰기에서 상을 받았대요. 이거 올리는데 이 아이를 아는 모든 교사님들이요, 얼마나 기쁜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또 이제 막 시작하는 1학년 아이도, 목사님 나도 받았는데요. 또 이거 올리는 거예요. 앞으로 21세기, 아니 메타버스 시대에 가장 중요한 능력 1위, 모든 전문가들이 문해력을 꼽습니다. 문장을 읽고 문장 해석하는 능력. 큐티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문장을 읽고 이걸 표현하는 능력. 이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얼마나 놀라운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에게 상장을 줬습니다. 큐티 자료상. 망고보도 만드는데 한 3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걸 교육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고 우리 또 교육국장님 장로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저한테 목회 자료상 그 상장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거 진짜 기분 좋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구나. 그냥 고맙다, 잘한다, 잘되고 있다가 아니고 구체적인 결과들이, 여러분 교육은 결과로 나타나야 됩니다. 증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점수가 올라가고 성적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고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성숙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자, 고난주간의 브이로그를 만들기. 이 고난주간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이 친구는 저희들이 고난주간 때 매일매일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고3 2학생하고 중학교 3학년 남학생하고 이렇게 촬영을 자기들이 중창을 촬영해가지고 30초 영상으로 압축 편집해가지고 브이로그로 올리고, 어떤 친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인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직접 5시 반 교회에서 하는 게 참석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은 이 메타버스에서 아주 좋은 게 뭐냐면 아까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스트리밍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새벽 기도에 한 영상을 올려놓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다시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학생이 교회 학교를 한번
번 빠지면, 주일에 한 번 빠지면 14일 만에 교회, 보름 만에 교회 오니까 교회가 났어요. 근데 교회 결성을 했더라도 이 교육 프로그램이 이게 스트리밍이 되어져 있으면 이걸 언제든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연계성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월요일, 화요일 수는 고난주간 특별세대기를 참석했는데 목요일, 금요일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집에서 유튜브로 오늘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이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책장을 넘기고 또 제 설교하는 게 나오고 그렇게 올리기도 하고요. 이 친구는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올 때까지를 직접 자기가 찍습니다. 벨 소리 울리면 딱 켜가지고 여러분 이제 기상했습니다. 이제 옷 갈아입고 교회 가겠습니다. 그럼 교회 나가면서 이제 엘리베이터 탑니다. 자기 찍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자기 동영상 찍는 거 어려워하지 않더라고요. 딱 찍으면서 엘리베이터로 갑니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많이 안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10층에 있습니다. 이 친구 8층이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빨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됩니다. 하면서 엘리베이터도 계속 주기방송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잠이 와서 계속 자고 싶지만 그래도 고난주간 특별히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캄캄합니다. 빨리 교회 가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줄여가지고 30초 안에 편집해서 올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살고 애를 쓰는구나. 이 아이뿐만 아니고 이 중고등부뿐만 아니고 온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의 영향력을 함께 나누는 거죠. 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각자의 카톡 프로필을 성경으로 바꾸기. 각자의 카톡 프로필. 여러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지만 저는 굉장한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요즘 교회가 또 그 복음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약간 좀 좋지 못한 평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다. 그리고 말씀을 올린다. 이 단추도 다 뻔히 보이는 겁니다. 야, 너 교회 다녀? 야, 너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자기의 고백을 자기의 삶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으로 생활하는 거죠. 그들이 신앙생활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설교도 잘 나가고.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아닙니다. 신앙으로 생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라이프 로잉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와갑니다. 거울 세계. 이 거울 세계 어떤 것이냐? 좀 복잡한 컨셉인데요. 디지털 지구와 아날로그 지구가 있습니다. 이 현실의 공간과 가상의 공간, 현실의 시간과 가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만납니다. 디지털 지구와 아날로그 지구가 만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디지털 지구는 점점 아날로그 지구를 닮아갑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디지털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복잡하죠. 에어비앤비, 내가 속초에 간다. 속초 안에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에어비앤비를 통하면 속초에서 내가 원하는 숙소를 바닷가로 또 이렇게 저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내가 속초에 아는 사람이 없어도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로 결제하니 그래서 만날 필요도 없고 이게 거울 세계입니다. 가상의 공간에서 경쟁 행위가 이루어진다. 일단 그렇게 먼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카도 마찬가지죠. 내가 모르는 곳에 갔는데 렌트카 타기는 좀 그렇고 짧은 공간이니까 소카 이용해가지고 시동은 스마트폰 어플로. 저도 제 제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인사로 온다고 김해공항에서 소카로 차를 가지고 왔다는데요. 야, 시동은 스마트폰으로 본다고. 야, 진짜 신기한데 그런 식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내가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거. 여러분 이것도 메타버스 거울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 배달 어플로 인해서 짜장면 먹고 있다. 내가 지금 메타버스에 살고 있다니까 딱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걸 교회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여러분 저의 관심은 또 우리의 관심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교회에서 이걸 어떻게 교회 학교에 써먹어 볼까?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아이들에게 시상을 주로 이걸로 합니다. 자, 아이들 예전 같은 경우는 문화상품권 한정 5천원짜리, 만원짜리 단위가 크잖아요. 그러면 상점도 주고, 근데 이게 상점이 네 상점 2점, 상점 네가 10점만 받으면 내가 5천원도 줄게. 이게 좀 약간 좀 아이들 희망 고문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좀 잊어먹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거울 세계를 활용하면 빙글에 바나나 우유 1,400원,
자, 이렇게 게임할 때, 퀴즈 요법을 할 때, 여러분 이 게임은 바나나 우유급입니다. 제가 고신대학교 겸임 교수로 이 메타버스 교육학교를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업하면서 학생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자, 다음 영화 제목을 알아맞혀 보십시오. 영화 제목 하나씩 탁탁 띄워주면서 맞추는 분에게는 바나나 우유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은요, 아이들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참여합니다. 저는 한번 그냥 해보니까 참여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세상에 두 사람이 말이 없는데 죽은 자와 먹은 자, 일단 먹여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걸 기법을 도입했는데 엄청나게 반응이 좋습니다. 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도움을 받은 분들이나 또 주변에 아주 크게 제게 힘을 입은 분들에게는 제가 치킨 쿠폰을 쏩니다. 그냥 치킨이 아니고 치킨 쿠폰 풀세트 28,900원 정도 알찬 구성의 이걸 세트를 쏩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자, 예를 들어서 저도 이번에 지금 월요일, 내일 또 목요일까지 지금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늘 나와서 목요일 레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또 수요일에들 우리 함께 성기신 목사님 부탁을 드렸죠. 그분들에게 제가 박삭해요. 근데 어떤 때는 너무 고마운 일이 있을 때는 이 치킨 쿠폰을 쏩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느냐? 쿠폰을 딱 받았을 때 예를 들면 아이들 한 달 동안 혹은 일주일 동안 혹은 열흘 동안 큐티 매일매일 꼬박꼬박 하는 친구에게는 치킨 쿠폰을 쏜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했을 때 치킨 쿠폰을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처음에 쿠폰이 딱 왔을 때요, 하나님의 인재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하나님 세상 이처럼 치킨 쿠폰처럼 사랑하신다. 두 번째, 쿠폰을 활용하면 치킨이 오면은요, 5秒이하의 기적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걸 인증해서 올리면은요, 야, 또 이번에 받았니? 야, 너무 좋겠다. 그러면 위로자가 보혜사 성령님의 터치를 경험합니다. 자, 28,900원. 제가 만나서 감사하다고 밥을 사고 차를 사고 하면 시간, 하루에 한 4-5시간 날아가고, 또 식사비, 또 치킨값, 식사비, 그 다음에 또 차값, 이게 또 진짜 한 7, 8만 날아가죠. 28,000원으로 한 번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터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에게, 우리 교회 방송을 맡아서 성인 청년, 그 중에 제가 한 번씩 커피를 쏘는데, 이 친구가 커피를 사깁니다. 그래서 2잔을 주죠. 4,100원, 4,100원, 8,200원. 그럼 얘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목사님 안 주셔도 되는데, 그래 놓고 한 번도 반환은 안 했습니다. 그래도 왜 반환 안 하냐? 그것도 너무 그거 하죠. 이거는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꿀팁이 있습니다. 여러분, 쿠폰, 이 커피나 치킨은 받을 때, 사용할 때, 인정할 때 기쁘죠. 근데 이보다 더 놀라운 거는요, 이모티콘은요, 여기 마블 이모티콘은 2,500원입니다. 보통 한 1,500원 정도 하는데요. 이거 딱 선물 주면은요, 아이들, 와, 헐, 감사해요. 그리고 이 이모티콘은요, 자기가 스마트폰을 쓰는 이상 계속 씁니다. 치킨은 먹고 없어지고, 커피는 맛이 없어지만, 이모티콘은 이 스마트폰과 함께 계속 있습니다. 쓸 때마다 목사님 보내주시고, 우리 선생님이 보내주시고. 근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쿠폰을, 이모티콘을 보내줘야 아이들이 계속 쓰면서 연결되는 거죠.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 센스이시다. 우리 선생님, 최고다. 그러면은 이게 래퍼가 형성되어지면요, 사람은 옳은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홍보 모델, 또 CF 모델을 아주 그 이미지가 좋은 사람을 올리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선마을 차차차 김선호 문제가 되니까 그 광고 모델 다 해제해버리잖아요. 아마 100억대 정도의 위약금을 물어내릴 거다. 이미지가 안 좋으면 광고 모델 안 쓰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내가 인기를 얻고 또 내가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학생들 이런 래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메타버스는 크게 4가지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증강현실, 가상세계, 라이프로기, 거울세계. 자, 메타버스는 뭐라고요? 연결이다. 이거 하시면 됩니다. 이 4가지 채널을 통해서 아이들과 연결하고 학생들과 만나고 싶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노력이다. 어떻게 아이들을 만날까? 이 아이를 어떻게 섬길까? 그리고 메타버스는 균형이다. 온라인으로만 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코로나 끝나면 우리 정말로 빡시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끝나고 나면 우리 정말로 열정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끝나면 내가 우리 아이들 정말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서 아이들을 섬겨할 것입니다. 뉴 노멀, 새로운 기준, 새로운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간다, 뉴 노멀입니다. 옛날 학교 간다면 가방 메고 친구의 학교 가자, 이제는 아닙니다. 영화 보러 가자. 예전에 만나가지고 차를 타고 와서 식사하고 영화 보고, 그게 영화 보는 기준이지만 이제는 그냥 집 앉아서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것입니다. 교회 교육, 또 우리 교회 학교, 새로운 기준입니다. 체인지는 찬스다. 무슨 말인가요? 위기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요, 세상 앞섰습니다. 80년대, 90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 안에 OHP, 학교에서 그냥 맹목, 분필이 막 팍팍팍 까로 날릴 때, 한국에서는요, OHP,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막 외워라 할 때는, 이 교회에서는 융판 아십니까? 융판. 저도 융판 처음 볼 때, 이게 완전히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같더라고요. 근데 90년대 들어서면서, 세상의 교육은, 세상의 문화는, 특별히 교육은 교육공학이라는 학문이 생기면서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21세기 아이를 20세기 교사가 19세기 교실에서 18세기 방식으로, 물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 아이들에게 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때에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메타버스가 우리 교회하고 기독교하고 잘 맞아요. 스토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상담이나 또 티칭이나 또 여러 가지 퍼포먼스, 수많은 것들이 이 메타버스하고 이 교회하고 너무나 맞습니다. 한때 레고가 몰락했다가 북유럽의 신화를 결합시키면서 레고가 완벽하게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이 메타버스를 잘 활용할 때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영향력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체인지, 특별한 메타버스 시대에 불변의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모든 교사들, 사역자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